내가 한 모든 실수. 태어나 지금껏 살며 내가 한 실수는 이로 셀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실수라 하지 못한다. 까닭은 내가 한 모든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실수는 애써 잊으려 하는데도 기억에 남은 게 있고, 어떤 실수는 아무 이유가 없이 기억에서 빠져나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있다. 내가 한 모든 실수에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술을 과하게 먹어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것도 있으며, 어떤 건 실수란 사실조차 모르고 범한 것도 또한 있다. 그런가 하면 실수란 말을 쓰기에 뭐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있는데, 가령 한겨울 빙판에서 넘어진 것이다. 누군들 빙판에서 넘어지고 싶어 하겠는가? 그런 행위마저 실수라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음에 기인한 일종의 조심성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실수는 남과 무관하므로 정신적인 부담은 덜하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한다. 남은 넘어지지 않는데 넘어졌다는 사실은 남에게 보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실수이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한 실수는 남에게 한 것만큼이나 나 자신의 한 것도 만만치 않다. 담뱃불을 관리하지 못해 아끼는 옷에 재를 떨어뜨려 구멍을 낸 따위가 그 하나의 예이다. 이런 식의 실수를 다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올여름에 벌에 쏘인 것도 일종의 실수다. 주의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건 결국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말벌에 쏘여 한열을 고생한 것을 실수라고 인정하기 솔직히 싫다. 풀숲에 숨어있는 벌을 모두 확인하는 주의는 자연에서 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고자 하는 바깥일 또는 그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오로지 벌에 쏘이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그 곤충을 먼저 찾아 확인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남과 실수 중 가장 많은 게 약속을 어긴 것이다. 중요한 약속이건 술 한잔 하자는 사소한 약속이건 포함하여 남에게 말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 즉 약속으로 말미암은 실수를 많이 범했다. 가령 언제 술 한잔하자?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 약속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을 내세운 적도 있다. 아무리 내가 술을 좋아할 망정 그 음식도 먹고 싶을 때와 아니 먹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술 약속을 잡은 남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 분위기가 좋아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앞서 나중에 한잔하자 한 말을 상대도 반드시 지킨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고, 그건 상대가 나를 두고서도 비슷할 것이다. 나 자신의 한 실수 중 후회가 따른 것도 꽤 있었다. 그런 실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행위와 실천으로 옮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게 일과 관련이 된 것일 수 있고 계획과 미래의 꿈과 연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실수는 아무리 빨리 잊으려 해도 잘 안 된다. 실수를 했다면 자신을 용서하고 관대하라. 내게 적용하려 하지만 실수에 따라 비중이 크거나 지나서 후회가 따르기 쉽게 잊지 못한다. 이럴 때 실수를 범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관대함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고 실수한 사실에 집착하여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더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수도 살며 많았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실수다. 그러나 그때는 판단력이 냉정하지 못해 이 여자가 사랑할 여자냐, 아니냐? 알 수 없었다. 사랑이 끝나고서 느끼는 감정으로 말미암은 실수인 셈이다. 사람을 쉽게 믿는 것도 나로 하여금 실수를 자주 하게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다. 다만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제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 것도 따지면 실수다.
이런 실수를 크게 확대하여 해석하면 세상에 마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 만난 사람을 가능한 정확하게 알려고 한들 이 또한 불가능하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 취약은 교묘하게 숨길 수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라 해도 허튼 소리가 아니다. 여자의 최대 무기는 위장이라고 누가 말했다. 여자뿐 아니다. 남자도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과 위장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말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할 권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사람은 때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실수는 반복된 것도 있다. 이런 실수가 제일 나쁘다. 한 번 한 실수는 그 문제점을 찾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남과 나 자신에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날 내가 쓴 글에 넌지시 내비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써먹는다. 나는 오른손잡이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은 그저 구경만 할 뿐 대신하지 못한다. 오른손잡이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물을 그 손으로 다룬다. 궁전의 열쇠도 마찬가지다. 또 오른손잡이는 위아래 옷 주머니도 오른쪽을 많이 활용하는데 나도 그렇다. 습관적으로 나는 궁전 열쇠를 오른손 바지 또는 윗도리에 넣는다. 어떤 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거의 무의식으로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왼손이 할 때가 있다. 마땅히 궁전 열쇠를 오른손이 다루어야 한다면 열쇠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에 꽉 박혔다. 갑자기 궁전을 이동할 일이 생겼을 때 오른쪽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열쇠가 나오지 않으면 몹시 당황이 된다. 바로 전에 입었던 옷을 뒤져도 안 나오면 옷걸이에 걸어둔 옷 중 오른쪽 주머니를 쥐어 뒤진다. 그래도 안 나오면 다음은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진다. 그런데도 열쇠를 찾지 못하면 지갑 속에 넣어둔 비상 열쇠를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입고 볼일을 본 바지에 주렁주렁 달린 많은 주머니 중 하나에 궁전 열쇠가 들어있는 걸 왼손이 감지한다. 이때의 기분은 매우 불쾌하면서 나란 존재 자체가 싫어진다. 습관으로 말미암은 이 단순한 실수는 남과 나에게 한 더한 실수보다 중압감으로 나를 괴롭히곤 한다. 살 날 동안도 나는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해도 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나의 남은 삶이다. 인간이 떠받드는 신들도 실수를 범하는 판국에 신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우리 인간이 어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실수는 나와 남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말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그렇다. 남을 의도적으로 웃기는 재주가 없는 나도 말실수로 말미암아 남을 배꼽 잡게 한 적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때 내가 한 말의 실수를 까다로운 남이 날카롭게 지적하여 마치 나를 얼간히 취급했다면 한순간에 복소는커녕 살얼음판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실수를 즐거움으로 만든 건 마주한 남의 배려와 재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실수를 남의 말에 적용하여 맘껏 웃은 적도 또한 있다. 실수의 결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뜻으로 끌어들인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실수는 관계유지의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 실수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나쁘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2014년 11월 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